네, 요즘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셋값도 막 뛰는 시기에는요.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약은 유지가 되는 건지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요.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딱 발견을 했는데 언제 나갈지 모른다면서 맞아요. 빨리 계약금을 입금해라 이럴 때 약간 이제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갸우뚱하기 마련인데 이런 궁금증까지도 오늘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머니톡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주택 매매할 때 이 계약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했었죠. 그때 유익함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오늘은 유익함을 뛰어넘어서 네. 즐거움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 MBC 시청자 여러분 본방 사수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신다면 아마도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 라고 나름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의 거의 홍보대사세요, 교수님. 저희보다도 멋지십니다. 채널 고정을 예. 강력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정보와 재미 두 마리 토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택이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요.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이 한 종류인데요. 매매 계약의 핵심은 집을 예를 든다면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내가 매수인에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겠다. 집을 넘겨주겠다. 네. 하는 약속과 이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이 그에 대해서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그걸 약정이라 하는데 약정을 하면 매매 계약 자체는 체결되고 성립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땅이면 땅, 주택이면 주택을 넘겨주고 그걸 인도라고 하죠. 인도해주고 그에 맞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면 매매 계약은 완성이 되면서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요, 뭐 계약금부터 걸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는 그 계약이 100% 성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네. 성립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주로는 이제 매수인이죠.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매도인 측에게 교부하는 금전, 돈이나 또 유가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전이라든가 유가물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그 자체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는 분리되는 별개의 계약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종의 매매 계약이 정대한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매매 계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에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집이 마음에 들 때 먼저 계약금부터 걸자라고 앞서 말씀을 이제 그렇죠. 나왔는데 이 계약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계약금 하면서 네. 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집중하시면 네.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서 법적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약금이라는 용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증약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 증약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을. 네. 약속을 증명하는 금액이니까 뭐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하는 돈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구나 하는 증거로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는 증약금적인 성격은 당연히 포함되고 있죠. 그쵸.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위약 계약금을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죠? 네,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증약 계약금이라는 개념 같은데 네. 위약 계약금은 도대체 뭔지도 궁금하고, 네. 그러니까 위약 계약금은 통상 부동산 매매 시에 금액도 어느 정도를 지급하는 정하는지. 건지,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질문해 주세요? 어렵고. 잘 대답해 근데 이제 주실 거라 쉽게 한번 믿습니다. 봅시다. 네. 위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약속을 위반했다. 위반했다, 네. 깼다 그런 뜻이라는 네, 네. 거예요. 이걸 법적인 표현을 말하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거예요. 즉 위약계약금은 계약금 중에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잔금까지 다 줬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를 매도인이 넘겨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계약금을 준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몰수당하는 거죠. 계약금을 받은 자는 2배로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약금 계약이죠. 그래서 위약계약금은 핵심은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준 자는 포기, 그리고 받은 자는 2배인데, 이 그 위약계약금은요, 위약금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위약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네. 계약금은 글자 그대로 약속이에요. 앞으로 약속이 그 위약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지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얼마를 정하냐고 네네네.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법에는 위약계약금을 얼마를 정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당사자끼리 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끼리 합의만 한다면, 의사만 일치한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어요. 단 너무 많이 정했을 때 그때는 법원에서 그것을 일정 부분 감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에 의하면은 위약계약금 전체 매매 대금의 10%에서 20% 정도가 계약 위약금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너무 과도할 때, 그럴 때는 법원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감액 조치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어쩌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많이 벗어났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위약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약간 헷갈렸던 게 그 해약 계약금이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주택을 계약할 때 해약 계약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 해약계약금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약계약금보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약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약계약금은 뭐냐면 계약금인데 해제권을 맡겨놓는 거예요. 즉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네. 지켜야죠. 그런데 해약계약금을 걸어놓으면은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네. 아까 위약금일 때는 채무 불이행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해약금에서는 상대방에 의한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즉 약속 위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변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 그래서 위약계약금과는 그 점에서, 즉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약금이 되기도 하고 해약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해제가 가능해요. 그랬을 때 계약금을 준 자, 네. 매수인이겠죠? 네네. 교부한 자는 자기가 교부한 금을 돌려받지 않겠다. 그걸 포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계약금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가 된 거예요. 그게 계약금이 되는 거군요.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계약 관계로서 벗어나서 중도건 잔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않고. 거예요. 대신 계약금을 떼이는 거죠. 그렇죠. 쉬운 말로. 네. 또 한편 그 매도인, 집을 네. 판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이미 받았잖아요. 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것이 2배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파기하려고 할 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0만 원 이미 받은 거니까 내 돈은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큰 손해는 없죠. 네네. 대신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네. 더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매수인도 1,000만 원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2배 돌려주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을 그렇네요. 손해보게 되고서 대신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중도금 잔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구속에서 벗어나자, 해방되자 하는 계약금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매매 계약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약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일방적으로 뭐 체결이 해지하자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게 사실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해요. 단 요건이 필요했어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계약금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네, 돼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때 돌려줄 때 상대방이 안 받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약 그렇지, 유지하고 그 싶다. 유지하고 싶을 때는 네, 매수 그쵸. 입장에서 이걸 유지하고 싶다는 안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는 안 받는 의사표시만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을 하겠다 하는 그걸 이행의 제공이라 하거든요. 이것만으로 가능해요. 그때 물론 공탁까지 하면은 더 완벽하겠지만 우리 판례는 꼭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공탁하지 않아도 내가 계약금 100을 2배를 돌려주겠다고 돌려줄 준비를 확실히 하면 그때는 일방적인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점이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넘어서면은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에 의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해제가 가능하고 일방적인 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시점. 언제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확 그쵸. 바뀌고 이혼 부담이 달라지니까요. 그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행의 착수가 있기까지는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하고 네. 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일방적인 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도금을 지급한다든가 네네. 네. 잔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등기서류를 넘겨준다든가 땅을 넘겨준다든가 주택을 넘겨준다. 이런 것은 이미 이행이 착수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어도 이행의 착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행을 전제로 한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대출을 미리. 받는다든가 네네. 이럴 때는 아직 돈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네. 제공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행의 전제 행위라 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그런 경우에는 이행을 착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행이 착수됐기 때문에 집주인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2배를 돌려주고 싶어도 그래서 해제하고 싶어도 못하는 해제가 거죠.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실제 사례도 좀 예전에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네. 이 주택 구입을 원할 때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을 그 기간이 있잖아,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전에 난 이 집에 꼭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한 거예요. 네네. 잔금, 중도금을. 근데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한 중도금 날짜 전이니까 중도금을 미리 받았어도 해지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좀 약간 우스운소리를 하면은 변호사님한테 물어봐도 쉬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핵심 질문을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로스쿨 오셔서 법조인 되셔라 이런 말씀 때마다 드리고 로스쿨 얘기를 싶어요. 하시니까. 네, 데려가시려고 하셨거든요. 너무 훌륭한 질문이에요. 실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네. 답이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네. 있고요. 실은 우리 대전 지역도 그렇고 세종 지역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갑자기 상승했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이런 상담을 조금 받았어요. 우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에서. 네네. 예. 그런데 저는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네. 충남대학교니까는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해제하고 싶잖아요. 그럼요. 계약금 2배 돌려줘도 이익이 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중도금만 지급하면은 해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아직 중도금 지급 날짜 한 달이 남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너무 불안하죠. 네. 누구 입장에서는? 매수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을 중도금 약정 일자는 한 달 남았지만 오늘 당장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지급 날짜보다 먼저 지급해도 우리 판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하. 다만 절대로
먼저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을 했다면 당사자끼리 그것은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급했다 할지라도 중도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2배만 돌려주면 얼마든지 계약을 임의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사실 너무 어렵죠? 돈을 중도금을 빨리 치러 내가 그렇습니다. 지급하는데 빨리 돈을 주면 좋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빨리 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네. 이번에는 가계약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 사례에서 계약을 하면서 좋은 집을 구할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나 매도인과 가계약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가계약과 가계약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교수님. 이 가계약은요. 계약의 앞에 가라는 말이 붙잖아요. 네, 글자가. 가는 무슨 가짜냐면 임시 가짜예요. 네. 임시가. 임시 가짜. 임시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아직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매물이 좋은 거야. 선점한다. 네, 선점하는 거야. 놓칠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또 가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된다고. 근데 가계약금은 그보다 되게 더 적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의 대개는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에서 어떤 증거로서만 이렇게 남겨놓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러나 이것도 실은 일종의 계약금 계약의 일종이에요. 즉 가계약도 계약도 네. 가계약금 계약도 네. 계약금 계약의 일부고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사실상 본계약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렇게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있는 것입니다. 건데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왜 가계약을 많이들 하는 걸까요?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럼 내가 좋으면 선점하고 네. 싶어서. 다른 사람도 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오면은 이미. 매매 대금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달라갈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놓치든가 아니면 예정했던 금액보다 10%, 20%, 30%까지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계약금을 걸어주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니까 네. 아마도 위험 감수를 위해서 가계약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요새는 거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 대충의 계약을 하고 먼저 가계약금 입금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계약, 본계약.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그게 가계약이 본계약이고, 본계약이 가계약이고. 계약이 네, 계약이고. 조금 그죠?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실은요. 가계약이라는 제도는 민법상의 제도는 없어요. 그렇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다만 아까 뭐랬죠? 매매는 계약인데 계약에는 무슨 자유 원칙이 있다고? 계약 자유 원칙이기 자유 때문에 원칙.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원칙적으로 다 유효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가계약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유효해요. 다만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틀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즉 핵심적인 요소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네네. 매매하기로 한다. 네네. 그리고 매매 대금은 얼마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정도만 이루어지면은 이제 가계약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본계약의 일부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네. 제 주변에도 가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가계약금 이런 관련 분쟁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네. 분쟁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실은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계이라 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되게 뭐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하잖아요. 바로.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말했죠. 계약금을 송부해줘야 되죠. 송금해줘야 네. 되고 네. 둘째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계약이 내용이 특정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적물이 표시돼야 되죠. 몇 호?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얼마, 그리고 매매 대금 얼마, 그리고 뭐 계약금은 얼마로 하고 중도금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잔금은 언제까지 얼마로 하기로 한다 하는 대강의 내용만 결정되어서 만약에 가계약금이 지급됐다면 그때는 가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약금 지급도 유효하게 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이제 가계약 파기 분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실은 가계약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금보다 적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이라면 가계약금은 1,000만 원 정도, 네. 네. 뭐 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금액이 적으니까 이거 쉽게 계약을 하고 싶은 유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계약금 전부 받았으면은 1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난 1,000만 원만 받았으니까 2천만 원만 돌려주고 실질적인 내 부담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쉽게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 판례가요. 비록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하고 가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맞죠? 1,000만 원 받았고 내 돈 1,0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1억을 약정했다면 비록 1,0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1억을 포함해 2억을 지급해야 된다. 예.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 판례가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 판례.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할 수는 없지만 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가계약 체결할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수인 입장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 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정확히 법리를 모르고서 가계약부터 하세요. 빨리 맞아요. 1,000만 원 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MBC, 대전 MBC 시청자분께서는 아, 그것이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네. 그리고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서 일 처리를 하신다면 아마도 머니는 세이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우, 싶습니다. 교수님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열심히 듣게 됐는데요. 네. 이 댓글창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상한 네. 씨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 좀 쉬운 질문 좀 네. 해주세요. 저도 이 궁금한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었는데 유지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주택 거래 시에 이중 계약이 되었다. 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게 되는지 이중 계약도 궁금해요. 맞아요. 이중 계약. 아, 많죠.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인데요. 이중 계약이 됐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소유권 등기를 받은 자가 우선입니다. 소유권 등기. 내가 계약금 중독을 더 많이 주고 잔금을 더 일찍 지급을 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받게 되면은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중 매매를 한 집주인은 형법상의 배임죄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는 예, 있고 예. 네. 예외적으로 제2 매수인 두 번째 매수한 사람과 네. 그 매도인이 서로 짜고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무효가 돼서 제1 매수인이 앞설 수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먼저 권리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 아, 같습니다. 빨리 네. 움직여야겠네요. 네, 빨리 등기하셔야 됩니다. 네, 마녀와 장사꾼인데요. 저는 월세집 알아보러 다니다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때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안 내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네. 딸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들어와서 왜냐하면 하는 아까 거니까. 가계약도 안 했고, 맞아요. 그죠?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계약 내용을 결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적 호의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머니톡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소개된 분들에게는 드리는 게 있죠. 맞습니다. 샵 297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샵 2975번으로 성함과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